앞니에는 임플란트를 3개를 심어서 5개를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2소구치라는 두 번째 소구치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를 그냥 임플란트를 심어서 단독으로 보철물을 올리는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위아래 동시에 다 해서 1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2개는 발치를 하고 나머지 치아에 연결을 해서 자연 치아 브릿지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임나무치과병원 김인수입니다. 아주 고대 쪽에도 임플란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마야 문명에서 보면요,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이를 대치한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집트 파라오의 미라를 보면 치과 치료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가 빠지잖아요. 그 빠진 치아 옆에 있는 치아들하고요, 금을 가지고 와이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엮어서 빠진 치아가 옆에 치아에 의지해서 브릿지처럼 그렇게 치료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임플란트를요, 하나씩 다 심는 것과 듬성듬성 브릿지로 심는 것, 이 2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가 한두 개 없으면요, 그 빠진 치아를 보통 다 심는 경우가 많고요. 치아가 만약에 다 없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굳이 안 심어야 될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브릿지 형태로 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치아는요, 위에 14개, 아래 14개, 28개예요. 그럼 이 28개를 과연 다 심느냐? 그렇진 않고, 일반적으로 앞니의 경우는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듬성듬성 심고요. 어금니의 경우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수대로 심는 게 좋습니다. 건물을 하나를 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건물은 기둥을 한 3, 4개를 넣었어요. 근데 한 건물은 기둥을 2개를 넣었다고 쳐봅시다. 무엇이 더 튼튼한 건물이 될까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더 많이 받게 되고, 힘을 더 많이 받는 곳에서는 개수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근데 앞니는 역할이 뭐냐? 주로 자르는 거,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어금니는 무슨 역할을 하죠? 가는 거, 씹는 역할을 합니다. 힘을 어디서 받을까요? 어금니에서 받아요. 앞니는 많이 심지 않고 또 이제 심기가 또 어려워요. 뼈가 얇아요. 어금니는 뼈가 두껍거든요. 앞니는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정도 심어서 연결하는 브릿지 형태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요소는요, 많이 심으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심어야겠죠. 각각의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올려서 치아 개수만큼 심게 되면 힘 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실제로 환자들이 느끼는 음식을 씹을 때의 만족감도요, 브릿지를 한 것보다는 각각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만족감이 큽니다. 네, 이렇게 개수를 다 심으려면요, 뼈가 없는 곳에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뼈 이식도 해야죠.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 환자분이신데 하악 치아에 1대 구치가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대 구치가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와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공간이 없어요. 심으려면 심는데, 그렇게 하려면 양쪽에 있는 치아를 또 깎고 심고 해야 돼요. 해서 환자와 상의를 해서 자연 치아를 깎아서 쓰는 브릿지로 치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를 보시면 이가 다 썩어서 부러졌죠. 그리고 치주 질환도 있고, 그래서 앞니에는 임플란트를 3개를 심어서 5개를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제2소구치라는 두 번째 소구치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를 그냥 임플란트를 심어서 단독으로 보철물을 올리는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요, 아래치아가 없는 환자인데, 아래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위에 치아가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지만 내려온 치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온 치아들이 다 좋지 않은 상태예요. 방해가 되는 좋지 않은 치아들은 발치를 다 했고요. 그래서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를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위아래 동시에 다 해서 16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2개는 발치를 하고 나머지 치아에 연결을 해서 자연 치아 브릿지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합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이 됐죠. 어금니는 개수를 줄이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교합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잘 씹을 수 있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요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요. 아래 치아에만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거기에 똑딱이 단추를 연결하는 틀니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틀니가 불편하니까 전악 임플란트를 치료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어져 있던 2개의 임플란트는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아래는 양쪽에 3개씩 더 심었고 그렇게 심어서 브릿지 형태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도 앞니 쪽에 4개를 심고 구치부 쪽에 2개를 심어서요. 그래서 양쪽에 4개씩 4개씩 8개를 심은 거죠. 아래도 8개의 임플란트가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1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전악 임플란트를 수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뼈가 없어요. 그리고 치주 질환 때문에 발치를 한 상태라서 이 빼고 나서 쉽게 말해서 분화구처럼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임플란트를 다 심고요. 첫날 임시치아까지 다 하고요. 첫날부터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린 케이스예요.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뼈 자체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뼈가 얇기 때문에 뼈 이식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광대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광대뼈 안에도 뼈 이식을 해야 돼요. 저 모든 것을 한날 한시에 하고 임시치아까지 만들어서 첫날 밥 먹게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를 개수대로 하나씩 심는 것하고요. 그리고 브릿지를 해서 듬성듬성 심는 거에 대한 브릿지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다 심는 것과 브릿지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환자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뼈가 많으냐, 잇몸 상태가 어떠냐, 경제적인 것, 환자의 교합압이 어떠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각 하나씩 심는 것과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라임나무치과병원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처럼 주치의가 돼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더 좋은 정보로 라임나무치과병원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